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오늘은 태종과 원경왕후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 이보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세자이기도 했고 여러가지 일로 이슈가 많았던 양녕대군이나 훗날 조선의 국왕 세종이 될 충녕대군에 비해 알려진 바가 많지 않은 효령대군,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효령대군 이보는 1396년인 태조 5년 훗날 태종이 될 이방원과 훗날 원경왕후가 될 그의 부인 민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첫째 양녕대군이 있으며 아래로는 충녕대군과 요절한 성녕대군 등이 있었습니다. 1407년인 태종 7년 효령군으로 봉해지고 1412년 효령대군으로 진봉되면서 우리는 그를 효령대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효령이라는 군호에서 드러나듯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태종과 어머니 원경왕후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으며 우애 또한 깊었다고 합니다. 태종이 효령과 충령이 조석으로 드나들며 혼정신성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녁에는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아침에는 문안을 드렸다라는 것으로 보아 효령과 충녕대군이 아주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자였던 양녕대군의 스승이기도 했던 변계량은 효령대군은 온화하고 문명한 자질을 가진 데다가 효제와 충신의 행실에 독실하며 숭고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해 게을리하지 않고 자신의 몸가짐을 겸손하게 해 털끝만큼도 교만한 기색이 없으니 그처럼 훌륭할 수가 없다 하며 효령대군에 대한 평을 하고 있으니 효령대군이 아주 반듯한 성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졸기에는 젊어서부터 독서하기를 좋아하고 활쏘기를 잘하였는데 일찍이 태종을 따라 평강에서 사냥을 하면서 5번을 쏘아 5번을 다 맞추니 위사들이 모두 감탄하였다. 태종이 일찍이 편치 않으므로 이보가 몸소 탕약을 써서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으니 태종이 가상히 여겨 특별히 노비를 내려주었다. 세종께서 우애가 지극히 돋아와서 늘 그 집에 거둥하여 함께 이야기하였는데 마침내 저녁이 되어서야 파하곤 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세종이 될 충녕대군이 어린 시절부터 워낙 뛰어난 기량을 보여 효령대군의 능력이 묻히긴 했지만 문무를 겸비한 인재였음을 알 수 있으며 동생 세종과는 우애가 두터운 형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18년 태종은 엄청난 정치적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14년간 세자 자리에 있었던 맏아들 양녕대군을 폐위하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세자로 올린 것입니다. 여기서 의아한 점은 둘째 아들 효령대군을 제치고 셋째 아들을 세자로 올린 것인데요. 물론 충녕대군이 뛰어난 머리와 집념, 인내력, 호학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효령대군도 학문하기를 좋아하고 인품 또한 훌륭한 왕자였는데 말이죠. 이는 효령대군이 부족했다기보다 충녕대군이 너무 뛰어난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태종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효령대군이 세자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합니다. 효령대군은 자질이 미약하고 성품이 너무 착해서 정무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저 빙긋 웃기만 할 뿐이므로 나와 중전은 항상 효령이 웃는 것만 보았다. 사실 온화함만으로는 임금의 자리를 지킬 수 없는 법, 특히 세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비정한 군주의 모습을 보였으니 착하기만 한 효령이 군주감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효령대군은 왕자 시절 내내 별다른 사건을 일으키지 않고 바른 생활을 했었는데 태종 10년 인녕부 행수 2호가 효령대군에게 청탁을 해서 호조의 벼슬을 얻었다가 태종에게 발각되어 파직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효령대군은 겨우 14살이었는데요. 청탁을 받아 어떤 이익을 취했다기보다 마음이 약해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면이 태종에게는 약점으로 보였을 것 같네요. 그런데 태종이 효령을 세자로 삼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 사신을 대할 때 임금이 술을 한 모금도 못하면 어떻게 손님을 즐겁게 할 수 있겠는가? 효령은 술을 한 모금도 못하니 이 또한 불가한 이유다. 충령은 비록 술을 잘 마시지는 못하지만 알맞게 마시고 그만두며 또한 그 아들은 장래성이 있다 하며 충령을 세자로 올린 이유를 말하기도 했는데요. 술을 하지 못해 왕이 될 수 없다니 효령대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는데요.
명나라 사신들은 조선 왕들과 취하도록 마시면서 왕을 시험하곤 했는데 술을 한 잔도 입에 대지 못하는 효령대군이 태종의 뒤를 잇는다면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이었죠. 게다가 신하들과의 소통에도 적당한 음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효령대군은 착해 빠진 데다 술도 못하니 신하들을 이끌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태종의 이런 판단에 효령대군은 수긍을 했을까요? 사실 양녕대군이 폐쇄자 되었을 때 효령대군은 내심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인 자신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려실 기술에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양녕대군이 미친 척하고 방탕하게 지내니 효령대군이 장차 양녕이 폐위될 것을 짐작하고 처소에서 나오지 않으며 열심히 공부했다. 다음 차례로 자신이 세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양녕대군이 지나다가 효령대군 처소로 들어가 효령을 발로 차면서 말하기를 어리석구나, 너는 충령에게 훌륭한 덕이 있는 것을 모르느냐 하였더니 효령이 크게 깨닫고 절간으로 뛰어가 종일 북을 두드렸다. 이는 우리가 야사로 전해 들은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이 충녕대군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깨닫고 스스로 양보했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기록인데요. 연려실 기술은 사서이니 이 역시 야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세자로 책봉된 것은 충녕대군이었으니 실망할 법도 한데 효령대군이 특별히 계승권을 주장하거나 시리에 빠졌다라는 기록이 없으며 충녕대군과는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을 보였으니 스스로 왕위에 대한 미련을 버린 것 같습니다. 야사에는 효령대군이 가사를 걸치고 불가에 몸을 맡긴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일부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출가를 해 승려가 된 것은 아니지만 평생 불교 진흥에 힘을 기울였던 것이죠. 조선은 승려 억불 정책을 시행하던 나라로 왕족의 신분으로 승려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인데요. 대신 불교의 중흥과 불사창건에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사실 고려는 불교를 숭상하던 나라였는데 새 왕조가 들어섰다고는 하나 갑자기 억불 정책을 시행하니 민심이 이를 바로 수긍할 수가 없어 종교적 갈등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효령대군이 불사를 일으키며 불교를 보호하는 방패막이 되어 백성들에게 큰 존경을 받게 됩니다. 효령대군은 스스로 부처님의 제자라 밝혔고 백성들 사이에 효령대군은 산부처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죠. 효령대군은 세종 11년 관악사를 중창하고 약사 열애상 미륵본상 3층 석탑을 조성했으며 관악사 내 연주함을 중건했는데요. 지금도 연주함에는 효령대군의 초상을 봉안한 효령각이 있습니다. 또 월출산 무의사, 만덕산 백년사, 곡성 태안사, 양주 해엄사, 양평 상원사 등 전국 곳곳에 사찰을 중창했습니다. 세조가 원각사를 창건할 때도 효령대군은 원각사 조성도감의 도제조를 맡아 원각사 창건에도 관여하게 되지요. 또 원각경과 반야심경 등 불교 경전의 언해 사업에도 적극 참여를 해서 조선 전기에 불교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권력에 대한 미련을 훌훌 털고 불교라는 대안을 찾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해볼 수 있네요. 1418년 8월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된 태종은 중국 사신의 접견과 같은 중요 행사에 효령대군을 꼭 배석시킵니다. 세종 또한 불교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형을 인정하고 그의 자문을 받았으며 깍듯이 형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중국 사신이 함께한 자리에서 세종은 효령대군의 술잔을 일어나서 받았는데요. 그 모습을 본 중국 사신이 황희에게 오늘 잔치에서 임금이 일어나서 잔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황희가 군신의 의리를 따지자면 굳이 전하께서 일어서실 이유는 없으나 전하께서 일어서신 것은 형제간 천륜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녕대군은 동생 효령대군을 좀 얕잡아 보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거나 동생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양녕이 한눈에 반한 어리를 꼬드길 때 기생계지에게 매파 역할을 하게 했는데 효령대군이 어리를 보고 싶어 한다 하면서 효령대군의 이름을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폐쇄자가 된 후 첩들을 옆에 끼고
효령대군이 불공을 드리는 절을 찾아와서 개와 매를 풀어 사냥을 하고 잡은 새와 짐승을 구워 먹는 기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효령대군이 지금 불공을 드리는 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소? 라고 말했는데 양녕대군이 부처가 만일 영험이 있다면 자네의 그 오유월 이염은 왜 벗기지 못하는가? 하면서 효령대군이 불교를 섬기는 것에 대한 모욕을 했으며 나는 살아서는 국왕의 형이 되어 부귀를 누리고 죽어서는 불자, 여기서 말하는 불자는 효령대군인데요. 불자의 형이 되어 보리에 오를 터이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하며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효령대군에 대한 긍정적인 기록을 남긴 실록에 이보는 불교를 심하게 믿어서 머리 깎은 사람들의 집합 장소가 되었으며 무릇 중해의 사찰은 반드시 수창해 이를 연건했다. 세조가 불교를 숭신해 승려들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다닐 수 있도록 했으니 이는 이보의 권유가 아닌 것이 없었다 하면서 그의 불교 숭상에 대해서는 비판을 남기고 있습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불교를 숭상하는 효령대군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당연히 나왔을 것인데요. 그럴 때마다 세종은 효령대군을 감싸주었다고 하네요. 효령대군의 가족에 대해 잠깐 언급해보면 효령대군은 1407년 12살의 나이로 14살의 해조 정씨인 정혁의 딸 여성 부부인과 혼인을 해서 6남 1녀의 자녀를 두었으며 측실에게서 1남 1녀를 두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전주 이씨 효령군파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은 1450년에, 양녕대군은 1462년에 사망을 했는데 효령대군은 1486년인 성종 17년에 사망을 했으니 91세에 사망을 한 것으로 이 조선 역대 왕의 평균 수명이 47세인 것과 비교를 한다면 엄청나게 장수를 한 것입니다. 실록에 60이 넘은 효령대군의 아들들이 90이 다 되어가는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었다라는 일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아들들의 효도를 받으며 아주 평온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가 얼마나 장수를 했던지 생전에 손자가 33명, 증손자가 10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을 보내며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까지 왕이 되는 것을 지켜봤는데요. 정사에는 관여를 하지 않으며 왕실의 대소사를 주관하는 큰 어른으로 역할을 하면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왕이 되었다면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